숨 돌리는 북한, 시끄러운 미국이라는 주제입니다. 저희가 먼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2018년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서 DMZ GP를 폭파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폭파 장면이 공개가 되기도 했죠. 반세기 동안 우리가 서로 총구를 겨누면서 이제 긴장감을 키우고 있었는데 저런 모습으로 분단의 상징인 DMZ가 평화의 상징이 되는 것 아니냐 잠시 희망이 있기도 했는데요. 불과 2년 만에 북한군이 GP 복원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총참모부가 그제 철수했던 GP에 다시 병력을 보내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요. 보면은 급기야 어제는 북한군이 땅을 파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부원장님, 이 모습 뭐 하는 작업인가요? 그러니까 GP 초소를 북한에서는 민경초소라고 그러고 우리로 시끄러워 하면 GP 초소인데 네. 산이 이렇게 돼 있으면 위에 이제 감시막 같은 초소, 그거는 아마 만드는 거 한 일주일이면 북한 뚝딱하고 다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르는 작업 같은 거랑 하는 것 같고, 실제로 북한군이 항상 주둔하고 있는 건 그 밑에 북한 쪽으로 문이 나 있는 동굴 속으로 북한군이 진입을 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군이 항상 우리 쪽으로 보이는 쪽에서 초소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올라가서 그 전망대 같이 생긴 구에 올라가서 감시라는 건데 네. 실제로 원래는 이런 중요한 초소들에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있는 사다리 같은 거로 내려가서 동굴하고 연결된 형태도 있었고 바깥으로 걸어 내려가서 철망으로 걸어 내려가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아마 네. 그 위에 이제 폭발해서 헤쳐졌으니까 복원을 해서 건축물을 다시 세우기 위한 그런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일주일밖에 안 걸린다 이렇게 굉장히 시일이 짧은데요. 지금은 땅 고르기 작업한다 하면 북한군이 이제 완벽히 GP를 다시 복원하는 데는 얼마 진짜 안 걸리겠네요. 그렇죠. 원래 좀 사실은 되려고 했었으면 밑에 동굴까지 폭발을 했으면 그거는 몇 달 걸리겠는데 네. 밑에 건 아니고 폭발물이 폭발하는 장면 보면 이렇게 지향이 위로 올라가면서 그 건물만 무너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건물 만드는데요, 저거 만드는데 얼마 걸리겠습니까? 북한군 또 저런 거 땅굴 만들고 저런 거 만드는 데는 정말 귀신이거든요. 아마 일주일이면 저 초소를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감시 초소를 다시 복원한다면 우리도 사실 GP 철수를 했었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일단 기본은 이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공개적으로 이제 9.19 군사 합의 자체를 이제 파기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그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옳다라고 봅니다. 네. 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외교 안보 통일 자문회의에서 보면 정부는 북한이 이제 곧 있으면 이번에 공언한 4대 도발 곧 있으면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철저히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군 차원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례성 원칙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하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왜 북한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까?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엄청 불만인 거죠. 그리고 그 불만의 이제 화풀이를 우리 남쪽에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북한이 그런 불평, 불만, 그리고 거친 언사,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군사적 도발도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운데 더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잘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이제 그러한 이제 군사 부분의 대응과는 별개로 그런 외교적이고 그리고 또 남북 관계 그리고 이제 대북 정책 차원에서의 그런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보면 대북 전단 삐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남남 갈등, 국론 분열 현상도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이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이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의 상황을 잊게 한 어떤 북한의 이제 강경한 목소리가 사실은 지난 4일부터 있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4일 담화 이후에 이제 북한 당국에서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죠. 여기에서는 그 대북 전단에 대한 조치를 안 하면 군사 합의까지 파기할 것을 각오해야 된다. 이렇게 6월 4일 날 말한 이후에 북한 당국이 연일 쓴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9일에는
정부는 낮 12시부터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하겠다, 폐기하겠다 이렇게 통보한 이후에 실제로 시행을 했고요. 또 12일에는 김영철의 후임으로 알려진 장금철 통일전선 부장이 이제 대화 단절을 좀 시사하는 그런 말, 대북 남북 관계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거의 이렇게 단절을 의미하는 발언들을 해왔고요. 13일에는 김여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건물 폭파를 시사하면서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다음에 실제로 폭파가 이루어졌고요. 17일에는 공식적으로 남조선 당국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후회와 한탄뿐일 것이다. 연이어서 이렇게 부원장님 쓴소리, 정말 폭언에 가까운 수준의 막말을 쏟아놨다가 지금은 좀 잠잠해요. 지금은 아마 다른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폭풍 전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사실은 판문점 연락사무소 우리 건물이긴 하지만 북한 땅에 있거든요. 북한 땅에서 자기네가 폭발하는 걸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마음 먹고 폭발하는 걸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진 않을 거고요. 네. 또 금강산 쪽에 또 우리 시설물이 있는데 또 관할권은 또 북한에 있어요. 네. 그 어떤 시설물을 폭파해도 우리가 쳐다볼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아마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6월 17일 날 김여정 하는 일이 너네들이 할 수 있는 건 후회와 한탄밖에 없을 거야.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성지구에서도 사실 또 개성연락사무소 옆에 있었던 지원센터 건물이 거의 외벽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한 뭔가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북한 사람들이 작정을 하면 자기네 관할권이 있는 데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는 우리 쪽으로 뭐가 넘어올까 봐. 네. 포탄이나 이런 등등이 넘어와서 우리 인명이나 재산이나 국민의 생명 같은 걸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도발들이 예견돼 있을 거라고 보고. 네. 실제로 9.19 합의 말씀을 앵커께서 하셨는데 민경부대 다시 들어오고 훈련 재개하고 개성공단이나 이런 데 군부대들 들어오겠다는 건 9.19 선언의 어떤 파기를 북한이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죠. 네. 이렇게 지금은 북한 고위 관계자의 공개 발언은 없지만 대신에 북한이 매체를 이용해서 대남 비방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의 가장 신성한 최고 존엄을 감히 모독해 나선 쓰레기들과 그 망동지를 묵인 조장한 배신자들을 솔저히 징벌하려는 우리 인민의 보복 열기가 날이 갈수록 화라산 마냥 분출하고 있습니다. 놈들이 말을 어죽이나 했습니까? 대화도 어죽이나 하고 이젠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행동만이 우리의 강한 보복 의지를 오직 행동으로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관대했습니까? 이번에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막 속이 후련합니다. 그렇지만 직성이 다 풀리질 않았습니다. 저는. 주접스럽게 놀아대는 것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타협할 수 있어요? 아약 끝장을 봐야 된다고 그것들하고는. 네. 그런데 지금 총참모부 대적 군사 행동 계획을 밝히면서 조선노동당의 비준을 받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 그렇다면 차관님, 이 네.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태에서 사실 모습을 크게 나타내고 있지 그렇죠. 않은데, 그래서 한 이번 주말쯤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중앙군사위 주재해서 비준을 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네. 이제 대북 삐라의 주된 폄하의 대상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나올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본인과 같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김여정을 내세우고, 또 김여정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김영철 이제 부위원장과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네. 그런 이제 패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저렇게 2018년에 이제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하면서 네. 이제 5일 경기장에서 이렇게 연설까지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 해서 남북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왔다. 핵무기와 핵전쟁이 없는 시대가 됐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2년도 안 돼서 저렇게까지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이러한 활동을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 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남북 관계나,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의 내부 사정을 놓고 봤을 때 2018년하고 2020년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재는 계속되고, 다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데, 그거는 북한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와서 유독 대한민국에 대해서, 남쪽에 대해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서 저런 대남 적개심을 이제 자꾸 유발할까라는 부분에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당 이제 중앙위를 하면서 정치국 회의를 하면서 다루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예. 평양 주민들의 생활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예. 그걸 다루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국제사회의 제재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사정이 좀 어렵고 네. 그리고 또 평양 시민까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이걸 아무리 뭐 백두산 칼바람 정신이니 이렇게 하면서 막 쥐어짜서 막 그 노력 동원을 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칫 이제 북한 내부에서는 이제 북한 내부의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예. 내부에서 보면 이거 우리 저 젊은 지도자가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좀 그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남쪽에서 이런 식으로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다 보니까 이랬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좀 뭔가 이 판에 한번 뭔가 이제 죗값을 치르도록 하고 이제 이렇게 미국도 그렇지 또 믿었던 남조선도 이렇게 나오니까 더 이상 믿을 데가 없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자력갱생으로 똘똘 묵혀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자. 이런 이제 내부적인 그런 의도가 깔려 있지 않나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부원장님, 그런데 저희가 이제 김여정의 막말을 쭉 살펴봤잖아요. 그런 막말들을 다 좀 제거하고 나면 메시지가 여러 좀 이렇게 단축이 된다, 네. 함축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대북 전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 바 있고, 두 번째로는 한미 워킹그룹 중단하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일단 대북 전단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바로 다음 날 뭔가 검토할 것처럼 이야기도 했는데, 그리고 또 한미 워킹그룹 중단, 이런 얘기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보면 네. 확실히 김여정 부부장이 가피를 많이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여성들이 감수성이 있는 낱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뭐 하는 놈보다 하는 놈이 더 밉더라. 이런 거는 사실 이제까지 북한에서 나왔던 그런 공식 문건에는 없었는데 네. 어쨌든 담화의 그 초점 첫 번째는 전단 살판 그 땡땡땡들을 아예 없애버리고 뭐 네. 조치를 취하라는 건데 이번 모든 이제 차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평양 시민들이 지금 2월달에 배급 받고 못 받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정치국 확대해서 평양 시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왜 이러냐? 전 국가가 달라붙어서 해결하라. 네. 이럴 정도로 지금 좀 민심이 좀 심상치 않고 네. 코로나는 계속해서 풀리지 않으니까 6월 15일부터 북중 국경 연다 그랬는데 이거 또 연장이 됐다고 소문이 어제 들려왔거든요. 국경이 아직 열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풀리지 못하는데 쥐어짤 것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평양 종합병원 건설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삽을 떴잖아요. 예. 그것도 10월 10일까지 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연기하라고 바로 며칠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수표 비준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뭔가 내놓기 위해서 막 바깥으로 이제 쏟아내는 그 불길을 우리 한국이 지금 도맡아다 막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미국 쪽을 향하는 거를 미국은 직접 못 건드리니까 우리를 건드리는 거고 네. 북쪽 내부에서 저런 뭐 근로자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뭐 화로부에다 넣어라 뭐 온갖 막말들이 막 나오는데 네. 이런 것들은 적개심을 시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이 사태가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래서 일단 전단 문제 해결했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해서 두 번째는 한미 워킹그룹. 이제 2018년 왜 6.12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판문점 우리 회담도 있었는데 그때 11월 달에 그해 11월 달에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고 11월 20일인가 아마 그때 첫 회의를 워싱턴에서 했는데 왜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정상끼리 다 합의해 놓고 좋게 했는데 왜 실무자들끼리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각 사사건건 코에 걸고 사사건건 하지 말라 그러고 왜 그런 사대주의를 왜 범하느냐 그것부터 없애버리라.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한국 쪽에서 직접 대고 이야기하는 건 두 가지. 전단 문제하고 한미 워킹그룹. 뭐 다른 말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말들은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이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 껄끄러워하고 있고 특히 뭐 한미 동맹, 한미 공조 이런 거 굉장히 좀 껄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과 공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북한 문제는. 그렇죠. 그런데 예.
그런데 미국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네.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이 이런 북미 정상회담 이런 걸 다 홍보 행사로 여기고 있다. 이런 지금 회고록을 내서 과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 문제를 풀 의지가 있나 이런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미국 내부 문제에 대해서 평하기 어려운데요. 예, 볼턴 전 보좌관 입장에서 보면 아주 이제 독특하죠. 독특하고 이제 네오콘이고 이제 북한 문제는 좀 강하게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이제 과거에 그런 이제 볼턴식의 접근법은 이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자, 그렇다면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서 뭔가 이제 색다른 방법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탑다운 방식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자꾸 이제 볼턴 보좌관이 그래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북한을 믿을 수가 없고 북한이 비핵화하는 것 자체가 이제 너무나 이거는 이제 쇼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그런 이제 불협화음이 있어서 결국 이제 경질당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볼턴의 발언만 하나만 가지고 들을 건 아니고요. 이제 상대인 일종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치인이니까 그걸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건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북한이라고 하는 문제 늘상 이야기하는 게 역대 과거 이전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거 그걸 본인이 해결한다. 그러면서 노벨상까지도 받아보겠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북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의도는 갖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북한을 너무 쉽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84년생 젊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보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소위 그 평양을 평해튼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해주면서 이제 북한을 쉽게 한번 이제 비핵화시키고 한번 이제 딜을 성사시켜 보겠다라는 이제 너무 쉽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상황에 꼬이게 된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잠잠한 북한 앞으로의 어떻게 행동할지 좀 짚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